안녕하세요. 회생파산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사무실 선택 방법이라는 주제로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신 때에는 무리한 돌려막기 등 채무를 불어나는 상황을 피하시고, 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신 분은 개인회생, 소득이 낮거나 없으시고, 최소의 임대보증금과 재산만 있으신 분은 개인파산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했을 텐데. 괜히 돌려막기 하다가 빚만 늘어나고 마음고생만 길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가능하신 분은 잘 갚으시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려하시고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채무 변제가 어려우신 분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시려고 할 때 고민스러우신 부분이 수많은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사무실 광고를 보고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파산을 맡길 것인가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변호사만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포괄적인 수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만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채무자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인가결정까지 대리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 중에 어떤 곳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시게 됩니다. 보통 유튜브와 같은 영상, 구글, 네이버, 다음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접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변호사 직접 한다. 개인회생 최대 95% 채무탕감, 개인파산 100% 채무탕감, 수임료 분납, 기각시 환불,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생파산센터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담을 받으실 때 법원이 정한 기준과 원칙이 아닌 상담자의 능력과 실력을 과시하며 과도한 탕감액을 제시하는 곳, 무조건 되게 해주겠다는 곳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변제금이 되고 그것이 원칙이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탕감액을 제시하는 곳은 과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임을 목적으로 시작부터 과장을 하시는 곳은 글쎄요. 상담자가 과장되게 말하는 곳이 성실히 일해주시리라 기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오직 법원의 개시 및 인가결정 기준 및 면책 결정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원칙을 넘어선 추가 생계비는 법원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담당하시는 회생위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담할 것이 못 됩니다. 정상적인 모든 사무소는 채무자님의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주십니다. 그 노력과 실력이 장담하는 곳에만 있는 노하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에 전화하여 채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읍소하는 것은 노하우라기보다는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노하우처럼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사무실이나 해드리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준비해서 담당자에게 줬는데 접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곳은 위험합니다. 보통 서류 전부를 주시고 나누 하루 이틀, 길어도 일주일 안에는 접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통의 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며 접수를 미룬다면 경험상 비정상적인 사무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상적인 사무소는 담당 변호사님들이 접수를 미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희는 서류를 모두 주시면 당일 내지 그 다음날 접수가 원칙이고, 특히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서류구비 완료 후 당일 접수가 기준입니다. 제때 접수를 안 해서 강제 집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담당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수임계약서 약정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100번 말보다 수임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각시 수임료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유독 높은 탕감률을 약속하며 높은 수임료를 요구한다면 수임계약서에 탕감률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환불한다는 조건을 넣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재를 안 해주신다면 그 탕감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번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곳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하며 마치 상담자가 담담 재판부인 듯이 장담을 하는 곳은 주의를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알아서 해주겠다부터 원하는 모든 결과를 다 받아주겠다는 곳은 나중에 큰 실망과 낭패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수임료 납부를 위해 대부업체 자칭 캐피탈의 대출을 유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율의 대부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잘 알아보시면 이자 없이 자체 분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파산을 하시는데 그 해결을 하려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시며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는 채무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자 없이 회생파산센터 자체에서 이자 없이 분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의 담당자가 누구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 관리를 하지만 혼자서 모든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통과 사건 진행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배를 탄 입장으로 비유하자면 담당 변호사가 선장이라면 담당자는 개인회생 파산의 항해사 내지 채무자님의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채무자님 간의 대립이 아닌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센터는 각 담당자는 20년 이상 경력자부터 최하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회생 파산은 대단한 법리를 요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의 원칙과 기준을 잘 알고 요구하는 소명과 서류를 변호사 사무소와 채무자분이 협조하여 제때 잘 제출하면 기각되는 예는 거의 없고, 단지 재판부에 따라 월변제 금액을 좀 더 엄격하게 하시거나 유연하게 하시는 성향이 다른 면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변호사 사무소의 실력이라기보다 재판부 배당에 따른 성향상의 운이 좌우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점은 개인회생 파산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유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절차와 변제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어디인지, 재판부가 어떤 성향인지, 파산 관제인이 원칙 적용을 까다롭게 하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건이 되시는 분은 인가, 면책되실 분은 됩니다. 다만 어느 법원이냐, 어느 재판부냐, 어느 회생위원 내지 파산관제인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다소 진행 과정이 순조롭거나 평탄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또한 채무자님과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간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개인회생 파산 사무실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사무실 선택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